안녕하세요. 뻔뻔한북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달러 가치가 3년 만에 지금 최저점을 찍고 있고요. 파월 때리기,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미 연준에 대해서 금리나 빨리 해라, 금리나 빨리 해라, 금리나 빨리 해라. 계속적인 메아리성 이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지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물가가 굉장히 심상치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의 어떤 컨트롤 타워의 역할,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계속적으로 내릴 수는 없겠죠. 이런 어떤 경기 침체 장기화, 그리고 어찌 보면 물가의 어떤 불안정성에 대한 어떤 경고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파월은 선뜻 이 트럼프의 요구에 응할 스탠스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나스닥이 이런 어떤 불안정성, 트럼프와 제롬 파월의 이 갈등이 계속적으로 골이 깊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 불안 심리가 확대가 되는 바람에 지금 지난밤에 마이너스 2.5% 정도 또 빠졌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주식 시장이 붕괴되듯이 미국 시장을 탈출하고 있는 것 자체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계속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떤 이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일단 작년 말까지만 해도 20% 이상 성장을 거듭해왔던 주식 시장, 골디락스라고 불리는 정말 고용과 물가 모든 성장세가 미국 한 나라에만 집중된 듯한 그런 이 성장세가 있었는데, 지금 웬걸 그 모든 성장 대비 손실액이 너무나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미국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이와 이 관세 카운트펀치로 맞서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또 버틸 여력도 없어. 그만큼 중국도 지금 국내 제조업체가 셧다운, 대부분 문을 닫고 도저히 상품 만들어서 팔 의향이 생기질 않을 정도로 대미 수출에 대한 어떤 봉쇄, 수출해봤자 말자, 이거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인데 어떻게 물건을 찍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이 대결 구도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자체적으로는 이 달러의 어떤 약세화를 의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해라 라는 어떤 오더를 내리고 있는데, 파월은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죠. 이런 어떤 갈등 양상 때문에 나스닥이 2.6% 빠졌고, 대표적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테슬라, 이 주종목 아닙니까? 5.8%나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이 서학개미로 갈아탄 사람들의 공포심리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 5월까지 확실하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 미국도 실익도 없고 중국도 실익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절충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빨리 이 수순이 좀 마무리가 돼야지 작년에 20% 올랐던 이 나스닥의 증시의 어떤 성장세를 다시 회복하고 그걸 또 토대로 해서 딛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부담감이 클 겁니다. 지금 지지율도 좀 빠지고 있고, 트럼프가 파월에 대해서 최대 패배자라는 어떤 루저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는데, 파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파월 해임 시에 주식 시장은 완전히 빵해질 가능성 높습니다. 미국의 연준의 수장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기가 날아가게 된다면 굉장한 어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한국 시장도 지금 난리가 났죠. 관세 정책 때문에 대미 수출이 무려 14% 빠졌고요. 자동차 25% 관세 때리고 난 이후에 2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관세의 어떤 영향이 즉각 오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 전반의 어떤 펀더멘탈이 작년부터 조금 굉장히 하향 추세로 가고 있었는데, 관세의 직격탄을 맞기 시작하니까 지표에서부터 바로바로 이 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아직 이 관세 유예 90일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0.7% 올랐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은 그냥 완전히 그냥 몽땅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승용차 6.5%, 철강 8.7%, 석유 22%, 가전 29.9%. 악소리 날 정도로 지금 수출 주도형 기업의 어떤 이 공격형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국 수출 시장이 굉장한 어떤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코스피 시장 이게 지금 나스닥이 엄청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게, 나스닥에서 빠져나온 자본들이 대부분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으로 지금 분산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가 있겠는가라는 고민의 차원에서 아시아 시장 쪽으로 자본이 지금 역류해서 또 흘러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한국의 코스피 시장의 가장 약점은 외국인 해외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140억 정도 지금 마이너스 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도 이제 맞다이를 깔 수 있는, 뭐 직접적으로 내가 신축 분양 받아서 그 고점의 분양가 물고 들어가서 집을 사야겠다라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다 우회, 틈새를 노릴 수밖에 없는, 좀 비교적 리스크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제 이 무순위 집주 실행이 됐던 김포 한강 신도시 이 아파트 한 채 모집을 했는데 17만 가구가 몰렸습니다. 뭐 굉장한 어떤 경쟁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7, 8제곱 30평대 김포 한강 금송백조 구례역 예미지 17만 4,506명이 지원을 했어요. 어마무시하죠. 뭐 이것도 뭐 전국 청약이었기 때문에 유주택자도 포함되는 바람에 계속적인 어떤 이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도 여기 뭐 입지가 괜찮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메트로타워 예미지가 구례역 하면 뭐 엎어지면 코다할 정도로 굉장히 지척에 위치해 있고요. 대형마트도 뭐 부근에 있어서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죠. 한강 신도시 호수공원이 뭐 도보로 5분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뭐 솔터 초등학교 역시도 도보 7분. 그러니까 역세권 이미지, 학세권, 그리고 숲세권 나름대로 갖추고 있고, 그리고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평면도도 뭐 알파롬까지 있는 아주 쏠쏠한 어떤 평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 것 같죠. 그리고 바로 내일 판교에서 나오는 판교 3억, 분당 3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무순위 줍줍 비규제 지역으로 지금 나왔는데 재당시험 제한 없고 전매 제한 없고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됐다. 그러나 접수일은 바로 내일이다. 코앞으로 다가왔죠. 4월 23일. 일단 5구제곱, 8사제곱 뭐 양분해서 나오게 됐는데 총 공급 세대 수가 12세대나 나왔습니다. 국민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일단 이렇게 12세대가 나온 건 분양가, 그러니까 5구제곱이 11억이 넘어가고요. 8사제곱 14억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판교라는 입지, 분당이라는 입지 때문에 이렇게 분양가가 좀 고점에 물린 것 같은데, 일단 주변 매물은 18억 중반 정도로 가고 있고요. 여기 주변에 또 교통호재가 맞물려 있어서 월곶 판교선 서판교역이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아파트 가치는 조금 더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판교 쪽 아파트 사정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분양가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순위 줍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시세와의 차이는 한 3억 정도는 충분히 내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청약 자격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고분양가가 좀 부담스럽다면 이번에 프루지오 라비에노 그리고 프루지오 벨라르테에서 무순위 줍줍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 라비에노 두 가구, 벨라르테 한 가구가 대우건설 관계자에 의하면, 그러니까 올해가 얼마나, 그러니까 2024년 기준입니다. 내년이 2025년 올해를 기준이고, 그래서 법적 다툼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벨라르테 같은 경우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고 했는데 확정 판결을 났고요. 그래서 총 3가구가 전국구 무순위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죠. 그래서 조만간에 청약홈을 통해서 이 모집 공고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과천 프루지오 라비에노 그리고 벨라르테 뭐 3가구가 7억 9천 정도, 한 8억 정도 되죠. 강남과의 접근성도 뭐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입지면 최근에 나오는 신축 분양가로 따지자면 한 14억 15억 정도 할 수 있을 건데 거의 반값 수준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라비에노 매매가는 17억 4천, 그리고 전세가는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분양가를 칠 수 있는 그런 전세 보증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도 어찌 보면 틈새를 노릴 수밖에 없는, 전공법으로 가다가는 굉장한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잘 살피셔서 필터링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신축 분양가 고스란히 나오는 무순위 줍줍 경쟁률들은 뭐 그닥 그렇게 높지 않은 걸 보면 확실히 투심 자체는 역시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분양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분양가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면에서 보자면 연신내 양운해안의 퍼스티지 어제 접수를 마무리 졌는데 거의 뭐 두 자릿수 경쟁률. 뭐 이유 간단하죠. 분양가 때문에. 여기 연신내 쪽인데도 뭐 7사제곱 30평대 초반인데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여기 또 소형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만한 어떤 그런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손절하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두 자릿수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뭐 더 잔여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역시도 2차로 나왔는데 여기도 뭐 경쟁률이 썩 그리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10대 9대1 뭐 정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무순위 줍줍이 두 자릿수 경쟁률이면 계속해서 잔여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분양가 때문에. 분양가가 좀 굉장히 세죠. 7사제곱이 용인인데 주변에 인프라가 별로 없어. 근데 5억대라는 거. 5억 후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어떤 면이 많아서 사람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울에서 나온 호반 서밋 개봉은 뭐 5차 5번 지금 뭐 무한궤도로 돌리고 있는데, 여기도 뭐 계속적으로 한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 지금 경쟁률을 찍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 분양가가 문제죠. 개봉동인데 84제곱이 거의 뭐 확장비, 옵션비 포함하면 10억 넘습니다. 신축 분양가가 개봉동에서 10억을 넘어가면 조금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데 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하게 적용이 되면 4억, 5억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분양가가 4억대, 5억대 나오면 정말 인기 만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신축이니까 4억, 5억대지, 구축이면 뭐 좀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고, 아무튼 집값이 좀 정상화가 돼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힐스테이트 인덕원역 베르텍서 여기도 어제 뭐 접수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184대1, 95대1. 근데 여기 문제가 또 분양가인데 63제곱이 10억, 84제곱이 무려 13억 합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산원마을 9단지 거기 뭐 분양가보다 훨씬 높죠. 판교 쪽인데 아무리 뭐 인덕원이라 해도 뭐 판교가 훨씬 더 입지가 좋은 그런 어떤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13억, 인덕원이 더 높아요. 2억이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뭐 무순위 줍줍도 잘못 물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들여다보시라. 이 필터링을 잘 하셔야지 리스크를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 증시 자체도 지금 미국을 피해서 또 미국 국채까지도 사람들이 지금 손절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독일 쪽으로, 유럽 쪽으로 채권을 사든지 혹은 아시아 시장, 일본 시장, 한국 시장 쪽으로 다시 우회해서 자본이 역류하는 또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미국, 중국 관세 협상은 5월 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장기화되면 둘 다 이 손실이 너무 커. 그리고 트럼프 이 지지 개완도 붕괴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작용될 가능성 많고요. 중국의 버티기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뭐 그만큼 미국이 원하는 수순까지 손을 놓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지, 둘 간의 어떤 이 치킨 게임, 결국에 가서는 둘 다 엄청난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 뭐 경기 부양을 위한 다음 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반면에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런 어떤 이 변화의 조짐 때문에 시장이 자체적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가치는 아파트 시장에서 대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무주택자, 1주택자라면 일단 저공비행으로 진입할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상당히 이 기회가 뜻하대야 뜻하지 않는 예상 밖의 어떤 기회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신다면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세 정책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지금 한국 수출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굉장한 어떤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트럼프가 지금 제롬 파월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어려운 실타래, 풀기 힘든 실타래 뭐 극적으로 뭐 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잘 지켜보시면서 무리하지 않고 한 걸음씩 전진하신다면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빠뿌한 법도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